살을 파고드는 한기. 겨울철 우리가 바깥 날씨를 직접 체감하지 않아도 정확한 날씨를 알 수 있는 건 바로 공간의 온도를 측정해주는 온도계 덕분이죠. 하지만 만약 온도계가 없다면 과연 오늘의 날씨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띵뷰 뉴스의 김병욱입니다. 박진주입니다. 한겨울의 시작을 알리듯 한파가 밀어닥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 정말 추웠거든요. 네. 옷을 꽤 껴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맹추위를 막아내지는 못하더라고요. 시민들의 출근길이 참 걱정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연 오늘 날씨는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박민성 캐스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성 캐스터. 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중부지방을 대표하는 서울의 한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날씨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와서 날씨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겨울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눈도 펑펑 내리고 있고요. 날씨도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추위를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 오늘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예상을 못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분무기로 바닥에다가 물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제가 바닥에 물을 뿌리자마자 얼음이 바로 얼어버렸는데요. 이쯤 되면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어제 일반 셔츠에 니트 하나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을만 했는데, 오늘은 발열 네이까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출한 지 5분 만에 얼음장처럼 몸이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중부지방에서 체감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스튜디오 안에서도 정말 많은 추위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남부지방은 어떨까요? 네, 남부지방에 나가 있는 박민정 캐스터. 네, 남부 내륙지방에 나와 있는 박민정입니다. 이곳은 내륙지방이라서 그런지 서울보다는 좀 더 따뜻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오늘 내복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덜덜 떨리는 그런 추위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분들보다 내륙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옷을 좀 더 한 겹 얇게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느끼는 체감 날씨였고요. 좀 더 객관적인 날씨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시민들과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인터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요? 네, 오늘 이 정도 추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따, 어디 뉴스 본게는 남부 내륙지방은 하나도 안 추우게 내복 안 입어도 된다 그러더만 겁나 추워요. 이 순엉터리요, 순엉터리. 겁나 추운게 여러분들 내복 꼭 입고 다니셔. 어우, 추워. 네, 체감은 말 그대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민과도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이 정도 날씨면은 버틸만 하지 않나요? 에? 무슨 얼어 죽을 일 있습니까? 무조건 내복 입으세요. 진짜 추워요. 무슨 예보가 맨날 날씨랑 달라요. 뭐 진짜 추울 때는 별로 안 춥다 그러고 별로 안 추울 때는 진짜 춥다 그러고 뭐 좀 정확하게 알려줄 수는 없어요. 얼어 죽겠다. 아유, 추워. 저는 많이 춥지 않다고 느꼈는데 시민들은 추위를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추위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 꼭 내복을 입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부 내륙지방에서 박민정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으로 나누어 날씨를 전해드렸습니다. 체감이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 정확한 날씨를 전해드리는 게 참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내복 꼭 입으시고 얇은 옷 여러 겹 입으셔서 답답하실 때 하나씩 벗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추위에 캐스터들 아침부터 나가서 고생했는데 오늘 날씨도 엉망이라고 말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도대체 체감만으로 어떻게 날씨를 측정하냐고요. 아니 온도를 좀 정확하게 측정해주는 그런 장치 없나? 그러게 말이야. 온도계가 없는 세상, 체감만으로 날씨를 전해야 한다면 우리가 시청하는 날씨 예보는
아마도 이렇지 않았을까요? 나는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아니죠. 복을 기원하거나 놀이를 위해 쓰이기도 하지만 풍등도 아닙니다. 나는 주로 질기고 질 좋은 종이와 탄력이 좋은 대나무로 만들어지는데요. 내가 누구냐고요? 종이에 대나무 살을 붙여 공중에 날리는 놀잇감. 나는 연입니다. 이곳은 한국의 전통연인 방패연 원형기법 보유자 리기태 명장의 공방입니다. 벽면 가득 다양한 방패연들이 보이는데요. 방패연은 직사각형 모양의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특징이죠. 한편 마른 목골에 가오리를 닮은 가오리연도 방패연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친근한 연인데요. 한국의 연은 언제부터 어떤 용도로 쓰여왔던 걸까요? 삼국사기에 전술용으로 사용했다는 것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또 거리를 측정하는 측량 기구로 됐고, 또 그 이후에는 우리 민족들이 성벽터에서 연을 날리면서 꿈, 희망, 또 평화를 상징하는 그러한 도구로 돼 있죠. 특히 방패연은 민속놀이의 하나이자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질긴 당나무 한지를 가로 세로 2대3의 비율로 직사각형이 되도록 재단한 뒤 한가운데를 동그랗게 오려내 구멍을 뚫어줍니다. 방패연에 있는 구멍은 방구멍이라고 합니다. 방구멍의 역할은 상하 좌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방구멍입니다. 다음 과정에선 연을 꾸며주는데요. 직접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해서 문양을 내주거나 색질을 붙여 꾸미기도 합니다. 이때 연 면에 붙이는 색지의 모양과 색에 따라 연의 이름이 달라지기도 하죠. 얼굴 단장이 끝났다면 대나무살을 붙여주는데요. 머리살, 장살, 중살, 허리달 순으로 꼼꼼하게 붙여줍니다. 다음은 연줄을 메어주는 과정인데요. 연이 잘 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단계죠. 보시다시피 왼쪽하고 오른쪽에 이 줄이 똑바로 균형을 맞아야 정확하게 연이 곧장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전통연인 방패연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단순하면서도 정갈함과 기품이 느껴지는가 하면 한국 고유의 색감과 문양의 화려함까지 담아내는 방패연은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드넓은 하늘에 등장한 귀여운 동물 캐릭터들. 하늘을 누비는 이 녀석들의 정체는 대형 창작연인데요. 이 연을 만든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 강성수 씨. 마침 또 다른 연을 만들고 있는데요. 크기도 크기지만 디자인 또한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가 이 화투 연을 만들게 된 동기는 우리 서민들의 놀이 문화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화투를 나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틀을 깨기 위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강성수 씨가 화투 시리즈로 만들고 있는 연은 방패연인 동시에 길이가 2m가 넘는 대형 창작연이기도 한데요. 그 제작 과정을 한번 볼까요? 먼저 직접 디자인한 도안에 맞춰 잘 찢어지지 않는 내구성이 강한 원단을 재단합니다. 그 다음 모양에 따라 잘라낸 천조각을 재봉틀로 하나하나 이어붙이는데요. 완성하기까지 한 달에서 길게는 2달이 걸리는 꽤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일이죠. 그저 연이 좋아 시작한 일이 어느새 10년을 훌쩍 넘겨 지금은 제작에까지 나서게 된 강성수 씨. 그가 만든 연은 세계 무대에서 먼저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카이트 플라이어로 국내외 대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탁 트인 바닷가. 이곳은 나 연이 날아오르기 좋은 장소입니다. 강성수 씨가 같이 활동하는 카이트 플라이어와 함께 나섰는데요.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방해물이 없는 이런 해변이나 나무라든지 건물 같은 데가 막혀 있지 않은 데가 연이 제일 잘 납니다. 바람이 또 잘 불어줘야 더 잘 날리고요. 크기도 무게도 엄청난 대형 연을 하늘에 띄우기 위해 바람과 씨름하는 일은 늘 있는 일. 하지만 막상 사람의 손을 떠나면 마치 살아있는 듯 바람을 타고 하늘을 향해 훨훨 날아오르죠. 바람과의 힘겨운 씨름 끝에 드디어 하늘에 띄운 연을 바라보는 기분은 어떨까요? 그 창공에 연을 날리면은 뭔가 시원하고 새가 된 듯한 기분, 스트레스 다 해소하는 기분,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매력 때문에 오랜 시간 사람들 사이에서 나 연이 사랑받고 있는 것이죠. 세대를 넘어 전해 내려온 전통과 날고 싶은 인간의 오랜 꿈이 담긴 나 연.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초미션에 도전하는 띵뷰 조은영입니다. 이번에는요, 우리나라의 고유한 민속 놀이 중에 하나인 연날리기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연이 바람을 타고 어떤 원리로 하늘을 날 수 있는지와 또 우리의 전통연, 바로 방패연의 과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백초미션 도전! 이게 바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패연인데요. 연이 하늘을 나는 원리부터 알아볼게요. 바로 이 연의 평평한 부분이 바람이 부는 방향과 수직으로 서게끔 하려면요. 이 연이 바람을 타고서 뒤로 밀려나게 되는데요. 그때 연줄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밀리면서 실이 팽팽해지겠고 연의 윗부분이 앞으로 살짝 기울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공기 속도차가 발생을 하면서 압력차가 생기고 그리고 양력이 발생해 이 연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연을 위로 떠오르게끔 만들어주는 양력과 또 연을 바람을 타고서 뒤로 밀려나게끔 하는 항력이 동시에 생기면서 연의 윗부분이 살짝 기울어진 상태로 위로 떠오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방패연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방패연은 연의 표면인 종이와 그리고 이 뼈대를 이루게 되는 대나무살, 연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나무살은 총 5개인데요. 윗부분에 머리살, 그리고 중간 부분에 허리살, 위와 아래를 가로지르는 중살, 그리고 대각선으로 이 2개 있는 장살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밑부분에는 대나무살이 없는데요. 바로 연의 기동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체 부분을 좀 더 가볍게 해서 연이 받는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함으로써 이 연이 좀 더 쉽게 하늘로 떠오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연줄인데요. 연의 머리살의 양쪽 끝부분에 있는 실과 그리고 중간과 아랫부분에 있는 실을 한데 모아서 느슨하게 이렇게 묶어줬어요. 그래서 연이 전체 혹은 일부분이 연실을 조정을 함으로써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연의 숨을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는 띵뷰 조은영이었습니다. 기계 장치를 조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물. 십자 나사못은 뭉개지고 미끄러지는 일자 나사못의 불편함을 단번에 해소해줬죠. 과연 이 사물 속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무언가 작업에 열중한 두 사람. 아, 됐다. 아, 나는 이럴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 내가 고친 물건들이 막 움직이고 막 작동되고 막 이럴 때마다. 그래, 요즘은 기술을 배워야 된다니까. 기술 하나 있으면 먹고 산다니까? 아, 그래요? 그럼. 야, 좋네, 좋아. 실례합니다. 예, 어서 오세요. 이게 저희 예. 애기 장난감 자동차인데 네네네.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한다는데요? 며칠 전에 갑자기 멈춰가지고 아예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가 이거 울고불고 안 된다고 단식 투쟁을 한다니까요. 5살짜리가. 그래요? 이거 다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내일 이 시간쯤에 다시 오세요. 제가 최대한 고쳐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고객이 맡기고 간 장난감 자동차를 수리하려는 앤니. 아니 그런데
아이고, 왜 이렇게 문 열고 허우적대고 있어요? 아, 또 이러네. 왜 그래? 드라이버가 또 자꾸 미끄러져? 어제도 이거 나사못이 안 빠져가지고 한참 고생했거든요. 아, 이게 드라이버랑 나사가 밀착이 이렇게 딱 안 돼서 그래. 그 힘 좀 이렇게 팍 줘가지고 빼봐. 아니 힘을 주면은 자꾸 이렇게 미끄러지니까 이게 여기서 잠깐. 십자 나사못이 발명되기 전 17세기 후반 이후에는 전통적인 접시머리 나사못을 사용했는데요. 두 가지의 큰 단점이 있었다고 하네요. 하나는 못의 홈과 드라이버가 정확하게 밀착되어야 한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드라이버가 원심력에 의해 못의 머리 부분에서 쉽게 미끄러진다는 점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단순한 문제지만 당시에는 아주 큰 문제였다고 하네요. 에? 이게 뭐야? 나사 홈이 완전 다 닳았는데? 봐봐. 아유, 그러네. 이거 열기 힘들겠는데? 아니에요. 줘봐. 엎친 데 덮친 격. 일자 나사못의 홈까지 달아버리는데요. 아, 못해. 나 포기야, 포기. 아, 포기. 아니에요. 분명히 이게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 헨리의 뇌리를 관통하는 기발한 아이디어. 과연 수리는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제 그 맡긴 장난감 자동차 수리 다 됐나요? 아, 예, 오셨어요? 네. 아, 그럼요. 여기 있습니다. 우와.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안 돼. 아, 나 못해. 포기야, 포기. 이거 못 열어. 아, 이게 분명히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이게. 잠깐만요. 그의 아이디어는 마모된 못의 머리를 가로질러 홈을 파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죠. 됐다. 한번 열어봐요. 된다. 오, 된다. 오, 열린다. 된다. 열려. 와, 이거 생각보다 쉽게 열리는데요. 야, 된다. 이렇게 됐다니까요. 우와, 진짜 대단하시다. 아무도 생각 못한 거를 아저씨가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네. 와, 근데 의외로 간단하네요. 이걸로 특허 한번 내보세요. 감사합니다. 저 가볼게요. 예, 들어가세요. 1920년대 십자 나사못의 발명가 헨리 필립스. 작은 전파상의 라디오 수리공이었던 그는 일자 나사못에 큰 불편을 느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한쪽에 십자 모양의 홈을 판 것이 획기적인 발명으로 이어지게 됐죠. 야, 이거 십자로 파놓으니까 마찰력도 뛰어나서 헛돌지도 않고 힘도 분산되니까 여기 안에 홈이 망가지지도 않잖아. 야, 이거 괜찮은데? 야, 이거 대박인데? 아니, 이거 특허 내면은 진짜 떼돈 벌겠는데? 뛰어난 관찰력과 기발한 아이디어가 탄생시킨 십자 나사못의 발명. 이 사물이 없었다면 세상의 기기 장치 또한 없어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물속을 유유히 헤엄치고 신나게 춤을 추기도 하는 나. 나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지만 조금 독특한 모습을 지녔죠. 내가 누구냐고요? 스스로 작업하는 기계? 나는 로봇입니다. 입구에서부터 만나볼 수 있는 나, 로봇. 로봇이란 스스로 작업을 처리하거나 작동하는 능력을 지닌 기계를 말하는데요. 특히 사람을 대신해 힘들고 어려운 여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이곳엔 어떤 로봇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국내에 들어온 게 산업용 로봇을 이제 위주로 해서 들어오다가 그 이후에 우리 노브파크에는 그 엔터테인먼트 로봇인 그 게임 로봇, 그다음에 안내 로봇, 그다음에 그림 그리는 로봇, 변신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전기 제어에 의한 물의 여정 이런 로봇들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산업용으로 쓰이던 로봇은 기계에 가까운 모습이었답니다. 2004년 국내 최초로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로봇인 큐보가 개발되는데요.
어느덧 인간의 모습을 담는 것을 넘어 기능까지도 비슷한 로봇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죠. 이 녀석은 그림을 그리는 로봇인데요. 펜을 쥔 채 무언가를 그리자 이렇게 귀여운 그림이 완성됐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로봇들은 어떻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걸까요? 로봇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동작을 프로그램을 인코딩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액추레이터가 있습니다. 그 액추레이터를 프로그램으로 명령을 주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동작으로 작동하게 되는 게 이제 로봇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로봇은 사람과 비슷한 구조로 작동하는데요. 먼저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을 감지하면 제어 장치는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어떤 반응을 보일지 판단하죠. 이 결과를 명령 신호로 바꾸어 구동 장치에 전달하면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다양한 능력을 지닌 로봇들. 최근엔 우리 일상생활 안으로 들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한 카페. 이곳에 아주 특별한 바리스타가 있다는데요. 바로 이 녀석, 로봇 바리스타 루시가 그 주인공이랍니다. 이 녀석의 손끝에서 뚝딱 따뜻하고 향긋한 커피가 1분 만에 완성되는데요. 드디어 받아든 한 잔의 커피.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카페에서 사 먹는 맛이랑 동일하게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간편하게 직장인들이 쉽게 즐길 수 있어서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로봇 카페에서는 어떤 커피를 만들까요? 먼저 고객이 앱이나 키오스크를 통해 커피를 주문하면 로봇팔이 프로그래밍대로 정교하게 움직여 컵을 꺼내고 제빙기에서 얼음을 받죠. 다음은 커피 머신에서 버튼을 누른 뒤 커피를 내려봤는데요. 2잔을 동시에 만들 수 있어 효율적이랍니다. 게다가 차가운 음료와 뜨거운 음료는 물론 다양한 종류의 음료를 일정한 맛으로 빠르게 제조한답니다. 로봇 카페에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상주하지 않아도 24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밤에도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있는 공항이라던가 회사, 쇼핑몰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로봇 카페에서 제조된 아이스 음료는 시원한 쿨러에 보관하고요. 따뜻한 음료는 반대쪽 히터에 일정 시간 동안 보관할 수 있는데요. 고객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음료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15분 이내에 음료를 찾아가지 않으면 로봇 스스로 음료를 폐기하는데요. 대신 고객에게는 당일에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쿠폰을 제공하죠. 앞으로 로봇 카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통신사와의 제휴 및 기술 연동으로 인공지능을 통한 다양한 기능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제 또 다른 능력을 지닌 특수한 로봇을 만나러 가봐야겠습니다. 바로 이곳에서는 특수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녀석은 재활치료용 로봇으로 겉보기엔 평범한 웨어러블 장치 같지만 사실 로봇의 기능을 지니고 있답니다. 사용자의 관절의 움직임이나 이러한 역학적인 정보들을 취득을 하고 또 이제 근육의 상태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극을 통해서 근력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게임화된 재활 프로그램과 연동이 되어서 환자가 조금 더 쉽고 몰입감 있게 지속 가능한 재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녀석은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로 지능형 로봇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요. 때문에 웨어러블을 착용한 사람의 행동을 인식할 수 있죠. 이때 근력이나 근육의 움직임, 그리고 움직인 각도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스스로 판단해 사용자에게 전기 자극을 가해주는데요. 실제 뇌가 뉴런에 보내는 것과 유사한 자극을 줘 재활치료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게임이나 재활치료용 운동법을 제시하고 있죠. 사실상 사람이 해야 할 의료 재활 서비스를 대신하는 셈인데요. 앞으로는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재활에 활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솔루션을 시작으로 점차 고도화된 로봇 기술을 차례로 적용한 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스스로 작업하는 능력을 지닌 나, 로봇.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사람들을 더욱더 도울 수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초 미션에 도전하는 띵뷰 조은영입니다. 스스로 작업하는 능력을 갖춘 기계를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이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게끔 하려면 프로그래밍, 바로 코딩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코딩 교육용 로봇 모듈로 물체를 감지해서 스스로 작동하는 무드 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백초 미션 도전! 간단한 블록처럼 보이는 이것들이 바로 코딩 교육용 로봇 모듈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설정 모듈, 출력 모듈, 그리고 입력 모듈입니다. 얘를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해주세요.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지금부터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외선 램프에서 멀어지게 되면 LED에서 불이 좀 어두워지게끔 하는 동작 조건을 미리 제가 코딩을 해뒀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적외선 램프의 물체를 가까이 가게 되면 LED에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코딩을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자, if 조건 모듈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끌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적외선 모듈을 클릭해서 근접성이라는 프록시미티를 눌러주시고요. 조건은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수치는 60으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조건이 완성이 됐고요. LED를 if 아래쪽에다가 달아주세요. LED 모듈을 커스텀 컬러 지정을 해줄 건데 전 노란 불빛을 내기 위해서 레드, 빨강에는 100, 그린에는 100, 그리고 블루는 0으로 설정값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최종 업로드를 해주면 끝나요. 자, 펌웨어 업로드가 성공이 됐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모듈을 분리를 해서 배터리 모듈을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휴즈 블럭을 아래쪽에다가 꽂아주시면 얘가 좀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자, 불투명한 종이로 만들어진 이 무드등 덮개를 짠 하고 씌워주시면 예쁜 무드등이 완성이 됐습니다. 손을 가까이 하면 불이 더 밝아지고요. 멀리 하면 어두워집니다. 코딩 교육용 로봇 모듈을 활용해서 예쁜 무드등. 헛돌지도 않고. 힘이 부산되니까. 아, 미안. 네, 남부지방에 나가 있는 박민정 캐스터. 예보가 맨날 날씨랑 달라요. 하지 마. 터지잖아.